저희가 네. 부동산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네. 1월 3일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궁금해요. 지금 가장 관심을 끌었던 최근 뉴스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네. 계약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지금 마감이 됐죠? 계약률 나왔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워낙 부동산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최근에 굉장히 큰 어떤 핫 이슈이기도 하고 네. 뭐 저도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갑자기 좀 주변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막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 하여튼 그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경기 아까 침체 상황 그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 상반기 이 국내 경제 특히 금융시장 포함해가지고 같이 이익이 다 엮여져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네.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까지 가면 금융위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강동구 둔촌주공 네. 아파트 재건축 이 사업이 굉장히 이번 그런 전반적인 상반기 국내 금융시장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까지 그게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죠. 17일. 네, 네. 17일까지. 그래서 이게 뭐 단군인의 최대 규모의 뭐 재건축 단지 음. 서울 강남 쪽에 그 정도 큰 그러니까 강동구지만 같이 이제 서울 강남권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네. 이게 큰 단지가 처음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계약률 자체는 한 60% 수준에서 계약률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게 보기 나름이라고 하대요. 보기 나름. 보기 그러니까 나름이다. 원래는 정말로 이번에 그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내기 전까지는 작년에도 굉장히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랬죠. 과연 둔촌주공 계약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에 엮여 있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걸려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들을 그리고 그 계약 1차 계약률이 만약에 60에서 70% 미달되면 네. 그 돈을 갖다 제대로 건설사들이 그 지금 은행권에 그래요. 메꿔야 되는데 네.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 계약률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랬는데 60% 수준 정도 나왔고 이른바 이제 한 59 내지는 84평방미터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는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계약률이 됐대요. 최악은 그나마 피했네요. 그렇죠. 그나마 최악은 피했고 네. 다른 그러니까 59 뭐 25평대 30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도가 높고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찾기 때문에 거기서 70%만 내도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고 네. 나머지 이제 뭐 20 뭐 소형평대는 같은 경우 뭐 20평방미터 그다음에 뭐 39평방미터 뭐 49평방 쉽게 말해서 한 되게 낮은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소형 평수를 넣는데 그쪽은 거의 뭐 계약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의 수준,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준 60% 70% 수준 정도는 맞췄기 때문에 네. 건설사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표 하나 아까 네. 그 하나 뭐 있으면 그 이 표 말고요. 그 전매제한 표, 그러니까 뭐 그 둔촌주공 관련된 그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 대책 때 얼마나 그 정부에서 그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네.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제도를 갖다가 살리기 위한 제도였다. 그 제도를 이거는 공급 물량인데 이거 다른 이거 말고요. 예, 이겁니다. 네. 이 표인데요. 네. 이게 지금 7종 세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7종 세트. 그러니까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 제도를 갖다 저렇게 다 바꾼 거예요. 1월 3일 날. 전매제한을 갖다 8년짜리 1년으로 다 줄이고요. 실거주 의무 2년도 무조건 폐지하고 없어졌고. 중도금도 대출도 10억 원래 안 해주는데 무조건 이것도 폐지했고. 야. 그리고 그러니까 규제 지역도 다 해제가 됐죠. 강동구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60%다 가능했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중도금 최대 대출 가능 5억도 폐지가 됐고 처분 그러니까 1주택 당첨자 같은 경우는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그것도 없어졌어요. 처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순위 접수 같은 거 무주택 요건 무조건 무주택 요건 해당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폐지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돈 있고 다주택자든 뭐든 그리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무조건 사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는 중도금도 빌려주고 12억 다 빌려주고 네. 대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의무적으로 실거주 의무 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곧바로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주택자 내가 집이 있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1주택자도 충분히 여기 할 수 있고, 돈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로서 기회가 되겠네.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풀어줬는데도 네. 60에서 70%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야, 정말로 이 정도면 옛날 같았으면 완판 이상의 내지는 완판 또는 100% 이상의 예. 계약률을 보였을 텐데,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살 사람이 없다. 아직도 분양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이번에 그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84, 그러니까 30평형 정도 아파트가 분양가 얼마냐면 12억 3,600에서 13억 2,400이에요. 한 1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13억 돼요. 정도. 13억 정도? 그러니까 네.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거실 좀 확장하고 뭐 옵션 또 같이 넣게 되면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된대요. 있고.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 그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다 폐지했잖아요. 중도금 대출 뭐 12억까지 뭐 중도금을 다 이제 돈인 사람이라도 네. 아마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중도금을 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억 돈인 사람이 한 14억 중에 자기 돈 한 절반 한 7억 갖고 한 7억 정도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네. 중도금 7억 정도를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5%만 네. 잡아도 7억에 5%만 잡아도 네. 1년에 이자만 3,500만 원이에요. 음. 이자만. 그렇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도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